자꾸 간식이나 군것질을 드신단 말이죠.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물어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군것질을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은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먹는 것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체중 조절이 안 되죠.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성분들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하시는 게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중년분들, 50대, 60대 이 분들에게는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죠. 뭐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도 살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뭐 내과에 가서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체중 조절 하시라고 권고를 듣고 또 정형외과에 가도 뭐 살이 찌면 뭐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니까 체중 조절 몇 킬로 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이제 살 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체중 조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살을 당연히 좀 빼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야 잘 빠졌죠. 뭐 조금만 굶어도 몇 킬로씩 빠지고 뭐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나 봤는데 건강 관련된 프로였는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중년 여성분들의 어떤 패널들 서로 얘기를 하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어떤 한 여성분을 초대해서 어떻게 뭐 살을 뺐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패널들은 젊었을 때 그 뭐 체중 조절이 안 됐을까요? 잘 됐을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안 된 건데 그러면 이분들과 비슷한 연령대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을 초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는 게 사실 맞는데 아니 뭐 젊으신 분을 초대해서 뭐 살을 어떻게 뺐는지 뭐 물어보면 그게 서로 안 맞죠. 자, 아무튼 나이가 들면 이제 폐경이 좀 되고 지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다양한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여성 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같은 이제 호르몬이 주로 들면서 다양한 또 몸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식욕이나 체중과 관련돼 있는 뭐 렙틴이나 뭐 아디포넥틴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변하는 데 일조한다는 거죠. 여자분들 이제 출산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안 좋은 얘기가 툭툭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도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그런 생리 현상들, 행동들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년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호르몬들이 살이 안 빠지는 방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는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운동입니다. 운동. 이제 약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운동 뭐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이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뛰는 거, 걷는 거, 뭐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산소 운동으로 하시게 되니까 뭐 한 30분, 1시간, 2시간씩 하고 나면 지치죠. 힘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운동 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소모되는 칼로리를 좀 따져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 힘들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빠졌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웨이트를 이용한 근육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여자분들은 좀 웨이트 같은 그런 운동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요가나 이런 좀 정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유연성을 좀 기르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자, 아무튼 여자분들도 근육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만들어져야 몸에 충분히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잘 소비가 됩니다. 소모가 돼서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음식,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를 하더라도 근육량이 많으면 그만큼 소모되는 효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노인분들은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하지만 몸에 근육이 남아 있어서 그 남아있는 근육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칼로리를 소비하고 해서 체중 조절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이용한 이런 근육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들고 뭐 하는 이 웨이트 운동들이, 근육 운동들이 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자세로 해야지 무턱대고 하면은 괜히 근육 만들려다가 더 몸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피트니스 가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 기구 사용법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본인은 다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자주 어떤 군것질을 많이 드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영양소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식단으로 삼시세끼를 딱 드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 중간중간 자꾸 간식이나 군것질을 드신단 말이죠.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물어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군것질 을 본의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은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먹는 것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체중 조절이 안 되죠. 또한 이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다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좀 높은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국수, 뭐 칼국수, 빵, 떡 뭐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맛있죠. 물론 맛있는데 그런 맛있는 음식을 간식으로 군것질로 또는 주식으로 챙겨 드시다 보면은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군것질 간식 같은 경우는 끊으시거나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중 조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년 분들의 다이어트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운동법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보다는 좀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 드시는 것에 있어서 군것질을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하셔서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줄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중 조절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좀 운동법과 올바른 어떤 식사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몸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물론 젊었을 때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심란한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